비수 대전. 서진, 동진, 그리고 남조인 송제, 양진이 한반도 역사 백제의 원형입니다. 이들 서진, 동진, 남조의 역사를 각색한 것이 바로 한국사의 백제 역사란 말입니다. 동영상 제94-8회를 꼭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조의 후손 조이를 무너뜨리고 서진을 공국한 사마씨의 기서도 곤불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조에게 왕조가 무너지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구나. 동진 공국. 진의 낭양왕인 사마에는 건업으로 피하여 낭양의 호주 왕도의 힘을 빌려 이 땅에 동진을 공국했다고 했습니다. 낭양은 제후국 강턱에 제나라가 있었던 한라산의 남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진이 공국된 건업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동진의 수도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도읍이었던 건업이었는데 사마업의 피를 피해 이름을 바꾸어 건강이라 했다. 이곳이 장강 이남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인데다가 오랫동안 오나라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수도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오나라의 수도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저지승남 평안도 평양의 신증에 오경인 오나라의 수도는 금능이라고 했습니다. 금 땅인 김해에 있었던 능호가 금능이며 성이 금성으로, 금성은 천하의 중심 왕부가 있었던 철성 철옹성의 한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라의 수도 금능과 금성인 국내성은 모두 금 땅인 금강산을 끼고 있어야 되지만 위치상의 편차가 있습니다. 즉 오나라의 수도 금능은 금강산 남부 김해 지역에, 금성인 국내성은 금강산 북부의 반대편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오나라와 동진 그리고 남조인 송제 양진의 수도 건업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업이 금땅인 금강산과 화성부에 있었다는 진실을 입증해야죠.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장안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온의 꾀꼬리였고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양 장안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강산인 미왕산의 오색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상원이란 진나라 한나라에서 조성한 상림원으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뜻한 눈에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한양의 도성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쇠철과 세금은 동일한 지명으로 동진이 공국된 오나라의 수도 금능이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쿠야. 그런데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는 이곳 화성부에 동진의 수도 건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황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철옹성과 금성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전진, 진고조 경명황제 부건은 5, 16국 시대 전진의 초대 황제이다. 부건은 부흥의 셋째 아들로 317년에 태어났다. 후제의 석호가 부건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350년에 부흥이 죽자 부건이 뒤를 이었다. 부건은 관중을 지배하던 두홍을 밤시시키기 위해 삼진왕의 칭호를 버리고 동진의 관작을 받았으며 주둔지에서 보리를 파종하였다. 두홍은 이러한 부건의 책략에 속아 방비를 하지 않았으며 부건은 이를 틈타 장안을 점령하였다. 351년 정월에 부건은 진을 공국하고 왕에 즉위하였으며 352년에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전진이란 진 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 관중을 장악하고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전진이라고 역사를 기록했던 것으로 진의 청수연은 관중 안에 청주에 있었던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진나라를 기반으로 관중의 중심 한양 장안을 점령해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부건의 기반 지역이 옛 진나라 지역인 청주의 청수연이었으므로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전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진은 관중 안에 자신들의 기반 지역을 건국했습니다. 진세조 선소황제 부견은 중국 5, 16국 시대 전진의 3대 황제이다.
자는 영고 혹은 문옥이다. 부견은 부건의 동생 부웅의 아들로 337년에 태어났다. 즉위 초에 부견은 왕명을 중용하여 내치를 다지고 개혁을 실시하였다. 왕명은 부견의 총애를 등에 업고 법을 엄하게 적용하고 정치를 바로잡아 전진의 국력을 크게 성장시켰다. 366년 동진의 형주를 공격하고 이듬해 농서를 정벌하는 등 적극적인 외정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상기의 지명 중 형주, 농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형주, 경기도 고양이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하며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고양, 덕양, 요양은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으며 이곳이 한라산 남부의 옛 제나라의 땅 삼국지의 영웅 관우가 죽은 형주라고 했습니다. 농서,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서성, 옥곡, 농서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의 군명을 서성, 소하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산군의 군명을 서주, 부성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농서로 위치적인 비정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곳 농서는 또한 당고조위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비수대전, 자 동진도 황제요, 전진도 황제이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천하에서 떨어져야 할 별이 되었습니다. 오길 승천하는 전진, 367년 말에 전진의 왕족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위기에 빠졌으나 부견은 왕명을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관중을 통일하였다. 369년에 동진의 환원이 북벌을 일으켜 전현을 공격하자 전현에서 구원군을 청하였다. 이에 부견은 왕명의 진원을 따라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372년에는 왕명을 승상으로 삼아 국정 전반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왕명의 보좌 아래 전진의 군력은 크게 성장하였다. 373년에는 동진의 양주와 익주를 정복하였으며 전량과 대 등의 여러 지방 세력들도 복속하여 번국이 되었다. 376년에는 전량과 대를 멸망시키고 화북을 통일하였다. 383년 전진의 부견은 천하 통일을 목표로 여광에게 서역을 정벌하도록 하는 한편 주의 반대를 물리치고 96만 명의 대군을 징집하여 동진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375년 7월 참모 왕맹은 병으로 인해 죽었다. 시호는 무후로 죽기 직전 왕맹은 충심을 담아 부견에게 경고했다. 당시 동진 정보를 생각한 부견에게 국내의 이민족의 동향과 한인사회의 감정을 우려해 남정을 반대하고 내치에 전념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하지만 충신 왕맹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부견은 천하를 통일할 야심에 기었고 동진 정벌에 나섰던 것이다. 연나라는 관중의 우측인 섬서에 있었던 한양 장안 지역으로 동진이 한라산 우측과 오봉산인 낙산을 통해 관중으로 들어가는 우측 관문 연나라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전진은 당연히 지원군을 보내야 되며 연나라가 망하면 다음 목표는 전진의 수도인 관중의 구중궁궐에터가 됩니다. 우길 승천하는 전진이 관중과 금강산 북금의 양주 익주를 모두 점령했으며 이때 전진이 멸한 대나라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대동의 평양입니다. 이로써 화북지방이 모두 전진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금강산 한라산 남부지역의 황제국 동진입니다. 비수대전의 무대, 비수대전은 중국 5, 16국 시대 전진의 부견이 383년 동진을 공격했다가 비수에서 동진의 사연에게 패배한 전투이다. 비수는 안우이성에 있는 회화의 지류이다. 비수대전의 승패는 동진의 대승으로 끝나며 이로써 전진은 붕괴되고 부기가 건국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비수대전의 내용보다는 비수대전이 벌어졌던 무대 비수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수는 회화의 지류이다. 이 한 조각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역사의 비밀을 전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회화란 회주, 회양에 흐른 하천입니다. 그러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회양의 지명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 이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회양과 회주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회양에 있었던 하천이 회수인 비수가 됩니다. 회양의 군명 중 연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주에 있었던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 임원, 익령, 동령,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상기는 익주, 익현, 양양, 청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조선과 동일한 의미이며,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는 관중지역의 지명이며, 경상도 예천과 하동의 군명 청하는 전진이 기반한 진나라의 청수와 동일한 지명이며, 군명 양양이란 전진의 부견이 이전에 공격한 동진의 지역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 지역이 왜 영권연의 연주 지역인고 하니,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 바로 평양의 진산 금수산으로, 이곳 금수산의 정상이 모란꽃무늬 닮았다 해서 연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관중 구중궁궐의 터에 곤부를 차린 전진이 한강인 압록강의 청하 물질기를 따라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의 동진을 공격했다가 대패했던 것입니다. 상기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있었던 하천이 교화로,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현재의 파주 교화로 수도를 전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그곳에 수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 한반도의 지명과 역사 속의 지명은 위치가 수만리 떨어진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큰 실수입니다. 교화, 교주란 강이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흘러오다가 가운데에서 합쳐지는 곳을 교화, 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역은 물에 잠긴 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파괴되어 그 물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데, 금강산에서 관중인 구중궁궐의 터 좌측으로도 한 물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정조대왕께서 건너셨던 한강의 지류 같습니다. 여사 속의 교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전지역 같습니다. 아무튼 관중의 전진이 금강산과 한라산 자락의 옛 제나라와 오나라의 땅을 기반으로 했던 동진을 침공했다가 나라의 운명이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관중을 장악할 권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